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백종현입니다. 금일 비대면 서비스 보안 강화 시범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2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됨으로써 원격 근무나 또는 원격 교육 그리고 원격 의료 등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산업에서도 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여가고 있고 이거에 따른 또 새로운 서비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타버스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발생했는데요. 비대면 근무나 비대면 교육, 비대면 유통문화 등과 같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메타버스 기반의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근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인 MS나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대기업들에서 다양한 어떤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중고들도 이런 다양한 메타버스 기반의 다양한 비대면 교육 컨텐츠를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이돌 콘서트나 또는 신세계백화점 같은 어떤 백화점 같은 어떤 유통하는 쪽에서도 다양한 부분의 어떤 메타버스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사업에서도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기반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보안 강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보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확산, 그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제공하는 부분에 많이 신경 썼었기 때문에 이 보안 강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 분야별로 이런 해킹 사고나 어떤 보안 위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VPN 기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VPN 기술인데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해킹당한 사고도 발생했었고, 그리고 교육 같은 부분에서는 준마명 같은 공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또 특히 메타버스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실현 정보 조작한다거나 개인정보 유출한다는 등과 같은 이런 보안 위협이나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분들 많이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저희 비대면 서비스 보안과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대면 진료, 비대면 근무, 비대면 교육, 온라인 유통 결제, 그리고 자유 분야 하나 해서 총 5개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분야가 하나 줄어가지고요. 총 4개 분야가 지원될 예정인 거고 21년 사업 내용 아래 보시면 나오고 있지만 저 링크를 가보시면 작년에 전체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 공유를 연 화면들이 있는데 그런 걸 참고해 보시고요. 올해 지원하실 때는 작년에 했었던 5개 분야와는 조금 다른 분야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의 어떤 서비스들이 좀 차별화되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그 작년과 다른 차별되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하실 때는 저 4개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번 작년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작년에는 분야별로 1개씩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뽑았는데요. 올해는 사실은 그런 어떤 분야별 1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성적이 가장 좋은 순으로 해가지고 4개를 우선적으로 먼저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8일, 2022년 12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거고요. 참여 방법은 저희가 장어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단독 응모는 안 되고요.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또 지원 방식은 상호 투자 방식이라고 해서 매치 펀드라고 하시면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쪽에 펀딩하는 부분과 기본 부담금을 포함을 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드리는 정부 출연금 금액은 과제당 8.9억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성금은 우선적으로 70%를 먼저 드릴 예정인 거고요. 중간평가 이후에 다시 잔금 3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유의할 사항은 중간평가한 이후에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시게 되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양지하시고 이런 피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제 수행 범위입니다.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야 될 게 전체적으로 3가지 파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비대면 서비스 보안 기술 개발 및 적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범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 결과에 따른 성과 도출하는 총 3가지의 과제를 하시면 되고요.
비대면 서비스 보안 적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비대면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수요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이 수요기관에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솔루션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보안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안전성을 강화한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 만드신 서비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범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사업 종료 1개월 전에는 무조건 시범 적용을 하고 이 시범 적용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한 달 동안 어떤 개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만든 산출물 기반으로 해서 뭐 정량적, 정성적 성과도 도출하시고 시장 창출 효과도 또 분석해서 향후에 이게 어떻게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어떻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거 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아마도 11월쯤 될 것 같은데 올해 11월에 성과 공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때 이제 성과 공회에 필요한 홍보 영상이나 전시 부스 그리고 뭐 팜플렛 같은 것들은 각자 업체별로 제작하셔서 당일 성과 공회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원 사항입니다. 저희가 뭐 총 4개의 지원 사항을 저희가 표시했는데요. 뭐 경제성 예측, 서비스 확산, 지원, 그리고 사업비 지원, 보안 컨설팅 4개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작년은 저희가 서비스 확산 지원하는 부분들 하고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들 해서 2가지 위주로 먼저 지원을 드렸었는데 올해 추가로 생긴 것들이 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성 예측 부분과 보안 컨설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성 예측 부분은 그 개발된 비대면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행을 해가지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뭐 판로 개척이나 투자 유치 등과 같은 사업화를 할 때 필요한 어떤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보안 컨설팅 같은 부분에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용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컨텐츠들이 개발될 텐데 이런 다양한 컨텐츠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안양에 있는 실감 컨텐츠 보안 리빙랩이 있는데요. 그 보안 리빙랩에서 어떤 보안 점검을 해드리고 이런 컨설팅을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하신 어떤 이런 컨텐츠들이 또 그 서비스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적극 활용하셔서 좀 더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인데요. 지원 대상은 사실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하실 때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기관 등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기관 같은 경우에는 1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요기관 하면 뭐 의료기관이나 뭐 학교나 뭐 아니면 일반 기업들 같은 어떤 뭐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겠죠. 그리고 비대면 진료 부분들은 의료기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비대면 근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 기업들이 될 텐데 이런 실질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요기관을 하나를 꼭 컨소시엄으로 참여시켜야 되고 이 수요기관에 그런 비대면 서비스의 보안성을 강화시켜서 적용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및 비영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참여가 불가하고요. 또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는 제한이 불가합니다. 참여 비율은 출연금 분배 비율로 하고요. 그러니까 주관기관은 가장 높은 출연금을 갖는 것이 주관기관이 될 거고, 근데 각 구성원별로 최소 참여 분할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사실상 뭐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시범 사업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시범 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보안 강화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강화가 제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쪽 관련된 부분, 보안성 강화를 위한 부분에 최소한 60% 이상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고 이 사업계획 사항에서도 이런 보안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시게 된 위탁 용역, 하도급 같은 거는 추진이 불가하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주관 참여기관들이 다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당 제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원 방식인데요. 아까 설명드렸죠. 매치펀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현금, 현물을 포함한 어떤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담금에 대한 산정 기준은 뭐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민간 부담 산정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이 부분 뒷페이지에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완료 1개월 전까지는 비대면 서비스를 실제로 개시하고 시범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아까 민간 부담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와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등과 같이 다 이렇게 비율이 좀 다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이 80% 이내고 민간 부담금은 20% 이내입니다. 대신 중견기업은 7대3, 70% 30%,
대기업, 공기업은 5대5로 해서 50%, 50%입니다. 그 외에 부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80%, 20%로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이 분배되고요. 또 민간 부담금 중에서 현금 비율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두 개는 1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공기업은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들은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등에 대해서 약 뭐 정부 출연금이 5억 정도, 2억 정도일 때 금액들을 좀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저 장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사업 설명을 하고 하게 되면 3월 7일, 그러니까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가 제출기한 마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하시게 되면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접수자가 증가해서 좀 뭔가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접수 방법은 키사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각 사업자별로 회원가입 및 접수가 필수인 거고요. 그래서 참여 기관별로 각자 다들 제출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저 키사 전자계약 시스템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주관 기관은 각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참여 기관을 찾아서 이걸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최종 접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접수된 형태로 해서 저희가 접수 받게 되면 아마도 저희가 2월부터 해서 3월 7일까지 해서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고요. 그럼 3월 7일 이후부터 이제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총 하게 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최종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저희가 중간평가를 한 8월경에 할 예정인 거고요. 근데 중간에 또 현장 점검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별로 참여하신 기관별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 현장 점검한 부분에 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과 10월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서 가거나 또는 혹시 바뀌게 되면 사전에 공지하고 현장 점검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업 완료는 12월인 거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성과 경우회를 한 11월 중에 저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약 종료는 12월 8일 이후로 종료가 되고 회의 정산까지 하게 되면 1월 중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사업자 선정 평가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그 사업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하고 접수를 받은 다음에 최초로 하는 1단계가 서면평가입니다. 그래서 적합성평가를 통해서 서면평가를 할 예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서면평가 통과된 어떤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2차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들이 참여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진행될 예정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원가 산정 및 기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가 산정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하게 좀 할 예정인 거고요. 그래서 원가 산정을 통해서 제안하셨던 내용과 이 금액이 조금 맞지 않다고 하게 되면 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산정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대해서 좀 어떤 지원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가 산정과 기술상 이후에 최종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안내사항입니다. 뭐 이거는 뭐 아마도 공모서나 공모 안내서를 보시면 설명이 되어져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에 뭔가 좀 주의하실 점들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설명드린 이후에도 궁금하시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공모 안내서의 내용들이 궁금하시다 하면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또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뭐 그래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일단 수요기관 중에서 저희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는 수요관이 있어요. 작년에도 보면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는 수요관이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키사 전자계약 시스템의 등록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은 안 되지만 대신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등에 대해서 이런 걸 제출하실 때 수요기관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협약 후 수행기관의 공동수급 구성원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다 정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시고 그 이후에는 협약 후에는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저희 쪽, 키사 쪽과 협의하지 않게 되면 변경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먼저 협의하고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이 협약서에 없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요. 해당 내용이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는 협약서가 먼저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안하셨던 부분들이 물론 이게 뭐
일부러 하거나 또는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또 과제들이 타 사업이나 기존에 했었던 다른 사업들과 연계돼서 동일하거나 또는 중복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전액 환수되니까 이 부분 좀 확인하시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전산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간접비는 편성에 불과하니까 이 점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정보 출연금 중 60% 이상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는 제안 과제는 수행 기간의 사업관리자인 PM이 직접 발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기간이 사업계획서 작성한 내용,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타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수 전에 검문 속도를 필요한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 상에서 접수가 되게 되면 그 후에는 변경이 어려우니까 사전에 먼저 제한기간이 다 검토하시고 제출하시고 혹시 잘못하셨다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그대로 잘못된 대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확인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만 가능하고요. 실적으로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게 직접 비중 인건비와 타세목 간의 예산 변경은 인건비 감액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그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본 사업과 무관한 자산 구매, 냉장고나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입이 어려우시고요. 사업비 편성할 때는 반드시 본 사업과 연관된 부분만을 꼭 사업비에 편성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수요기간이 최소한 1년 동안 이상은 이 서비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비용은 수행기간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사전에 미리 알고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출연금 사용에 있어서 관세나 부가세 등과 같은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항에서 제외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혹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는 변경 가능하니까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승인사항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협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전문 회계보험을 통해서 회계 컨설팅 및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정보출연금 지원 규모별로 일반 영업비를 포함시켜서 이런 어떤 컨설팅이나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경에는 성과 공유를 합니다. 성과 공유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각각 전시부스를 마련해 드릴 건데요. 사실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비용들이 본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어떤 그런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성과 공유의 홍보 임차료로 일반 수용비 1,000만 원을 포함시켜서 어떤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의 누락 및 오제출, 증빙기한 만료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이 부적격 처리되니 이 점도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추영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그 지원사항 중에서 최종적으로 보안성을 점검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실감 컨텐츠 보안 리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안 점검과 그리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실감 컨텐츠 보안 리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진에 보시면 저런 테스트 환경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소스 코드 점검이나 그다음에 펌웨어, 하드웨어 점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비대면 서비스 보안 강화 지원 사업에 들어간 보안성 강화시킨 내용들을 실적으로 보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직접 오셔서 할 수도 있고 일단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일정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또 추가로 또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와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작 단계, 송출 단계, 이용 단계 등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용할 때까지 단계별로 시험할 수 있는 부분들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장소는 안양에 있는 디지털 컨텐츠 기업 성장지원센터 6층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나중에 컨설팅이나 점검 받을 때 방문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설명에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어떤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